안녕하세요. 2편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다단계 추억 3편 마지막 편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번 썰은 약 1년 반 전에 있었던 일을 다룰 예정이고요.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지만 다단계라는 지독하고 끔찍한 이 늪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보다 딥하게 그 이후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마지막 다단계 썰에 등장하는 기업은 현존하는 국내 다단계 기업 중 가히 탑급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명으로 기업명을 언급하면은 아무래도 좀 고소미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제가 A사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은 다단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받거나 뭐 주변 지인이라던가 가족이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A회사라는 곳이 어떤 회사인지 딱 바로 감이 오시긴 할 거예요. 뭐 비슷비슷한 회사들이 많긴 한데 하여튼 가히 국내 탑급 다단계 기업이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때는 바야흐로 지금은 퇴사했지만 퇴사하기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직장 내 상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정말 참 성실하시고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성격도 정말 유들유들하시고 남한테 막 못된 소리 못 하시는 분이셨고 저를 제외한 직장 내 다른 동료들과도 사이가 늘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항상 잘해주시던 분이라서 호감이 항상 좋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랑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분도 제가 특정될 수 있어서 최대한 개인정보는 배제한 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촌뻘 되시는 그 직장 상사분은 또 우연치 않게도 저랑 사는 지역도 같았어요. 그래서 가끔 퇴근할 때 제 집 근처에 데려다 주시기도 하고 밥도 사주시기도 해서 저도 뭐 마찬가지로 명절 때가 되면은 따로 이렇게 뭐 연락을 드려서 인사를 드린다거나 선물도 서로 약간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직장에서 만났지만 제법 이렇게 막역했고 인생 선배로서도 제가 좀 배울 점이 많다고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나 역시 이 아주 개 같은 이 다단계로 인해 안타깝게도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전 설명은 이쯤 하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1년 반 전에 어느 날이었어요. 직장 상사분과 이제 또 같이 퇴근 후에 동네에서 식사를 할 일이 있어서 이게 뭐 술도 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식사 중에 대뜸 야 A라는 회사 혹시 들어봤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길래 저는 듣자마자 바로 알아챘어요. 왜냐 저는 이미 지난 2번에 다단계를 통해서 겪은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C단계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던 상태였고 그래서 그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2번의 C단계를 당한 이후 정보를 좀 찾아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A사요? 거기 다단계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맞긴 한데 그래도 이게 제품이 되게 좋더라고 이 A 회사 거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뭐 그럴 수 있죠. 제품 뭐 저도 뭐 쓸만하다고 들었던 것 같던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뭐 술자리랑 식사자리가 다 끝나고 직장 상사분은 자신의 그 차 트렁크에서 A 회사의 치약과 주방 세제를 포함한 뭐 이것저것 생필품 같은 거를 이렇게 챙겨주시면서 자기도 얼마 전에 지인을 통해 A사 회원 가입을 하고 판매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는 흔히 아는 것처럼 불법 다단계가 아니라 굉장히 합법적이면서 제품이 너무너무 좋아 라고 이렇게 막 저한테 거듭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미 이 10단계라면 7을 떨었기에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아유 생필품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딱히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내면 될 것 같았고 직장에서 엮여있는 분이랑 제가 또 화를 내거나 뭐 다단계 왜 그런 거 하세요 뭐 이렇게 실랑이를 해가지고 제 에너지를 이제 쏟을 만큼 열정이 넘치던 엄청 어린 시절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굳이 마찰 자체를 일으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적당히 맞춰드리고 그러고 이제 뭐 그날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이 직장 상사분께서 제가 어쨌든 그 A사의 제품을 좀 받아서 쓰고 있으니까 막 한 번씩 오셔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낭만곰씨 하면 네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내가 줬던 A사 그 치약 어때?
치약 되게 좋지 않아? 주방 세제 아주 향이 너무 좋지 않아? 아이고 다 너무 좋은 제품들이야 막 이러면서 그때 꾸준히 그 A사에서 주관하는 강연 영상을 유튜브 링크를 계속 카톡으로 쉴 새 없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다 보진 않았지만 영상의 내용 하나가 이랬어요. 젊은 남성이 양복을 차려입고 수많은 강연장 앞에 사람들 앞에서 야부리를 터는 내용이에요. 본인이 무슨 다이아 등급 어쩌고 무슨 이름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신이 A 회사를 만난 덕분에 수익이 월천이다. 그놈의 월천 아유 진짜. 그리고 그 소득이 시스템 소득을 통해서 버는 거다. 제가 이거는 이따가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이 시스템 소득이란 말이 아주 이 다단계 망령들의 입버릇 같은 말이에요.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관련된 강연 영상이라던가 A사 제품 홍보 영상을 이런 걸 막 유튜브 링크로 보내줄 때마다 저는 그냥 대충 그냥 대답만 잘 볼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답장을 보냈고, 제가 반응이 좀 애매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한 1-2주 정도 그렇게 보내시더니 잠잠해지셨어요. 그래서 이거 좀 빠져나오셨나? 똑똑한 분이시니까 잘 하셨겠지 하고 넘겼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저를 제외하고도 다른 직장 동료들한테 막 A사 제품을 막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권유를 해보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깊게 빠져드셨구만, 또 더더욱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리를 두더라도 쉽지가 않은 게, 이게 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분께서 차로 이렇게 저를 또 데려다 주신다거나 아니면 가끔 식사를 같이 하거나 이런 걸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꾸준히 A사 제품에 대한 직장 상사분의 칭찬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 제품 좋다, 이 A사 제품은 다 친환경이다, 엄청 훌륭한 제품들이 많다, 그런 식으로 칭찬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냥 들으면서 호응만 좀 하고 리액션만 좀 하면서 잘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한 약 3개월 정도인가 그런 시간들이 좀 이렇게 막 지나고 반복이 됐고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직장 상사분께서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될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본능적으로 이게 A가 다단계 홍보를 위한 시간을 마련한 것으로 좀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애둘러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또 한 2주 뒤에 또 연락이 와요. 또 주말에 시간이 되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그냥 이렇게 어떻게 잘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3번째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 주말에 시간 안 되냐고, 밥 사주겠다고. 근데 이때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제가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마주칠 수밖에 없는 분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이분께서 그래도 그럼에도 직장 내 저보다 상사지만 평판도 괜찮으셨던 분이고 같은 동네도 사시면서 저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했다 보니까 3번 거절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될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약속했습니다. 끝나기로 한 날은 일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 상사분께서 직접 또 저를 태우러 온다고 하셔가지고 완전히 집 앞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근처에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태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이제 그분은 완전히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 지역에 있는 그 A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날 이미 전략을 다 짜놨어요. 왜 이런데 저를 데리고 왔냐 이런 말 이렇게 해서 언쟁을 한다던가 다툴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적당히 분위기 맞춰주다가 소고기나 얻어먹고 집에 돌아와서 다음에 또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분 안 걸려가지고 그 A사 사무실 도착해보니까 아주 역겹고 더러운 다단계의 기운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대체 이 다단계 업계는 왜 안 망할까? 아니 대체 왜 속을까? 사람들이 왜 대체 이 쓰레기 같은 일에 돈을 쏟고 시간을 낭비할까? 이런저런 여러 생각이 막 들었지만 꼭 참고 A사에서 주관하는 그 지역 주말 강연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내용은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그냥 이 A사를 통해 성공한 탐욕에 절여진 눈빛의 타짜 아줌마의 강연. 그 아줌마는 또 무슨 플래티넘인가 뭔가 등급의 강사인데 근데 확실한 거 말빨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불쌍한 사람들. 약 2시간가량의 강연이 끝나고 그 강사는 또 이제 저랑 저의 직장 상사분을 보면서 오늘 새롭게 소개로 온 젊은 사장님이 있어요 이러면서 저를 갑자기 자기가 강연하던 연단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상사분과 나에게 마이크를 이렇게 차례로 건네면서 자기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충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다니는 그냥 낭만곰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때 저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한 약 20명 정도 됐었던 걸로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자기소개 이렇게 막 하는데 제가 너무 기괴한 모습을 하나 포착했습니다. 거의 한 엄마뻘 되는 한 아주머니가 저의 자기소개를 듣더니 막 탄식을 내뱉으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도 여기 와가지고 강연 듣고 얼른 이거 같이 해야 하는데 아유 하면서 막 울먹이는 거예요. 와 근데 그걸 보고 진짜 와 이 다단계는 정말 끔찍한 사업이다. 그리고 이런 희망을 임질 삼아서 장사하는 이 새끼들은 놈들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아무튼 자기소개가 또 끝나니까 이 강사라는 아줌마랑 또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자 젊은 낭만고운 사장님의 앞날을 응원하는 의미로 박수! 이 지랄 하길래 이때 좀 우참하기가 힘들었었어. 뭐 박수를 받고 이렇게 연단해서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자기소개도 끝나고 강연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는 것 같은데, 아까 센터장이란 사람이 나랑 이제 그 직전 상사분을 또 강의실 안쪽에 또 다른 작은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때부턴 이 센터장이 나를 아예 1대1로 대면을 해가지고 A사의 판매사로 제가 가입하길 엄청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뭐 자기네 기업이 얼마나 유망하며 좋은 기업인지, 매출액은 얼마인지,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등등 무슨 뭐 PPT 자료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확실히 센터장을 맡는 게 말빨이 워낙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인간은 그냥 쉽게 매혹돼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센터장이 저한테 했었던 말들 중에 제가 진짜 뚜렷하게 좀 기억나는 몇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자면, 낭만곰 씨는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을 얼마씩 드리고 계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뭔가 내가 효자가 아닌 것처럼 마음을 막 후벼 파는 말을 착한 척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저한테 A사 제품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누구나 이렇게 생필품을 쓰지 않나요? 이 생필품을 저희 A사가 다른 기업들보다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이거 정말 잘 팔려요. 저희 A사 생필품은 마케팅이나 연예인한테 쓰는 광고비라던가 이런 걸 전혀 안 쓰고 제품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뭐 잘 팔려요.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낭만곰씨 지금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이 어린 낭만곰님 밑에 판매사 2명만 잘 두셔도 평생 시스템 소득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직급이 승급이 되면은 승급 수당이 있는데 뭐 다이아인가 플래티넘인가 등급을 달성하게 되면은 딱 5년만 고생하면은 시스템 소득으로 월 1000을 벌 수 있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세뇌시키듯이 계속 이 센터장에게 얘기를 들었어. 그 와중에 직장 상사분은 옆에서 이제 제 눈치를 이렇게 살짝 보시면서 제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밑으로 판매사로 들어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표정처럼 그때 제가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멘트들이 계속 들어올 때 저는 또 이제 이 멘트들을 반박할 멘트를 준비를 해놨었기 때문에 조곤조곤 성질을 내지 않고 말했어요. 그래요, 이렇게 A사라는 기업이 이렇게 유망하고 좋은 기업인데 왜 코스피에 상장을 못했을까요? 이렇게 상장하면은 더 많은 투자 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갈 텐데 왜 그런지 아세요, 센터장님? 뭐 이러니까 센터장이 약간 고장나가지고 3초 동안 찌릿 이러면서 막, 거기엔 이제 대본이 없었단 말이겠죠. 그건 제가 나중에 판매사로 들어오시면 한번 알아볼게요,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부업으로라도 시작해보라는 약간 이 센터장의 또 권유에는 저 이미 다른 부업 준비하고 있고, 또 제가 자격증 시험 준비 중인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미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부업을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러니까 막 센터장이 무슨 부업 하세요? 무슨 자격증 준비하고 몰라 집요하게 묻길래 그때는 약간 정색하면서 제가 그걸 꼭 지금 답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까요? 이러니까 막 아니에요 준비 잘 하시면 좋아요. 그러더니 또 이제 그 다음엔 또 그럼 일단 판매사로 등록만 해놓고 제품 몇 개만 구매해도 5에서 10만원 페이백 받을 수 있어요,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또 이때는 저는 판매사 말고 그냥 제품 써보고 좋으면 소비자로 활동할게요. 이런 멋진 마케터 일은 재능이 없으면 안 되죠. 저는 재능이 없거든요. 하면서 약간 머리 긁적이면서 병신 연기를 해가지고 빠져나갔습니다. 이 지랄을 진짜 센터장이랑 아까 그 강연 2시간 듣고 추가로 1시간가량 이 지독한 보이지 않는 밀고 당기기 싸움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센터장도 이제 한 1시간 정도 지나가니까 도저히 이제 넘어오지 않는 저를 보더니 나중에 생각 바뀌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약간 이러고 저를 놓아줬습니다. 이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A사 사무실을 이제 벗어나면서도 마지막까지 그 A사 소속 직원들이, 센터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젊은 사장님 다음주에 또 뵙도록 해요 막 이러면서 막 생필품 여러 개 챙겨주면서 자꾸 마음의 빚을 계속 지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까 막 그 대화 와중에서도 뭐 센터장이 이거 다 끝나고 오늘 밥 사준다고 하는 것도 제가 너무 거절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장소를 벗어나게 됐고요. 저녁은 당연히 이 직장 상사분과 둘이서 식사를 했고요. 아무튼 소고기도 먹었고 다단계에 끌어들여지지도 않았고 그래도 목표를 달성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직장 상사분은 저에게 이거 오늘 어땠냐, 같이 해보는 거 어떠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좀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때 이제 대답으로 정말 죄송한데 전 이런 거 너무 어렵고 모르겠어요. 직장 상사분 뭐 당신만 이런 거 열심히 하셔라, 제가 옆에서 응원하겠다. 그리고 뭐 제품 좋다고 하니까 소비자로서 잘 제품 써보고 마음에 들면은 직장 상사분 통해서 제가 구매를 해보겠다. 오늘 뭐 덕분에 좋은 경험했다, 고맙다, 밥 잘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이걸로 오늘의 썰은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 이후로 저는 적당히 직장 상사분을 좀 피해가면서 연락도 안 했고요. 같이 이제 뭐 그런 자리도 없었고 그분도 어느 순간 이제 저에게 관심을 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그분과는 전혀 별개의 저의 개인적인 사유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만뒀어요. 이렇게 이번 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다단계 수업 3편은 아무래도 전편에 비해 스펙타클함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사실 있었던 이야기를 떠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단 마무리편인 만큼 제가 생각하는 다단계의 문제점들, 절대 다단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말을 이어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위주로 한번 쭉 말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A사를 포함한 어떤 다단계 업체든 절대 빠지지 마세요. 왜냐면 다단계 업체들은 다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소득, 근로소득, 누구나 도전하면 성공. 이건 정말 달콤한 말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저 희망을 하는 말이에요. 또한 다단계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말을 쓰지만 이게 결국 내 밑으로 사람들이 계속 붙여서 소득을 만들어야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진짜 애초부터 현재 기준으로 정말 망가진 시스템이에요. 그걸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왜 그런지. 이미 A사를 포함한 유명 다단계 업체의 회원수는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는 이 다단계 사업으로 끌어들일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밑으로 계속해서 이제 내가 밑에 2명, 내 밑에 2명이 또 2명, 2명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불려나가야 되는데 이 수학이란 거를 조금만 해볼 줄 아는 인간이라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시스템 소득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 다단계가 결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 내 가족, 내가 이제 가족이라던가 지인 관계를 끌어들여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내가 영업을 해야 되는 대상이 가족과 지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업이 가족을 상대로 영업을 하냐. 세상 어떤 예를 들어서 세상에 어떤 음식점도 영업 초반에야 가족이라던가 지인이 와가지고 팔아주겠지만 결국 그 음식점이 제대로 성공하려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지 감정적으로 엮여있는 지인과 가족에게 이거 좀 제발 해달라 호소하고 영업하고 사업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가족과 지인은 내가 사업으로 돈을 벌면 맛있는 걸 사주거나 선물을 줘야 할 존재지 가족과 지인에게 다단계 사업을 끌어들이고 판매를 유도하고 이렇게 저희가 뭐 좀 해달라고 조르는 모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 A사와 비슷한 합법 다단계의 탈을 쓴 이 C단계 새끼들의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가 가족 승계와 상속세가 없다는 걸 막 홍보하는데 이것도 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미 다단계 업체에서 상위 1%로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A사 기업만 하더라도 역사가 거의 좀 10년 넘어갔는데 이 1%의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 그 1%의 그 사람들은 상속 안 합니까? 대답해보세요. 상속 안 할까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A사 회장과 그 자식 새끼들이 매출의 순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더만요. 이런 건 아무도 모르고 그저 상속되고 상속세가 없다는 말에 알이 이 스킬 쳐맞은 것 마냥 매혹돼가지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겠지라는 망상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미 상속으로 물려줄 게 있는 다단계 마케터는 절대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자리를 남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고 자기 가족과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승계를 해주고 상속할 것이에요. 그 이면의 더러운 그림자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사의 제품이 그래도 좋지 않냐? 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던데 이것도 웃긴 게 A사 홈페이지와 어플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아보시고 한번 상세 페이지를 봐보시면요, 예를 들어 휴지라고 쳐볼게요. 휴지 상세 페이지에서 제조업체 찾아서 그 제조업체 이름 뒤에 휴지라는 단어를 붙여서, 예를 들어서 뭐 낭만곰 업체 휴지 이런 식으로 단어를 붙여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똑같은 제품에 비슷한 가격이거나 더 저렴하게 나와요. 심지어 브랜드도 더 좋은 브랜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은 그냥 한국 콜마 제품 99%예요. 내가 틀리면은 댓글로 쌍욕 다세요. 네, 제가 다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틀리면은. 아니, 제조 공장도 없는 A사가 그럴싸한 포장지와 상품 설명으로 제품은 좋다 이러는데 이게 사기 기망이 아니면 뭐예요 대체? 그리고 명칭도 사실 틀려먹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네트워크 세일즈겠지. 마케팅은 말 그대로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마케팅이지, 주변 지인에게 판매 강요하고 회원가입 강요하고 가족 끌어들이고 자기 자본으로 자꾸 상품 구매하고 이딴 시스템은 마케팅이 아니라 세일즈예요. 세일즈. 이해 가시나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 IQ 90 이하야. 반박시 내 말이 맞음. 마케팅의 4요소가 뭔지도 모르는 병신들이 다단계 사업한답시고 강연장에서 떠들고 종합소득세 증빙도 못하는 새끼들아, 자꾸 사람들 현혹시키지 말고 똑바로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썰의 주인공인 이 직장 상사분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안 좋았던 거는, 이분이 정말 사실 심성도 좋은 분이시고 정말 괜찮은 분이시거든요. 지금 생각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결국 이분이 다단계에 빠지게 된 것도 본인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본인의 자녀를 위해서 빠진 거였죠. 본인은 5년 10년 고생하더라도 자녀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마음을 유린하는 이 10단계 조단계 계단계 세력, 아마 이 새끼들 절대 안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분이 5년 10년 동안 이 다단계를 한다고 해서 성공하겠어요? 없는 게 없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이 다단계 이 새끼들은 절대 안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희망을 팔아서 사업하는 새끼들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스스로 분별력을 키워가지고 처음부터 발해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고 제가 계속 말하지만 5년 10년을 노력해도 다단계는 망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처만 남겠죠. 차라리 그 시간에 그 5년이나 10년이나 시간 동안 다단계에 빠지셔가지고 다단계 상품을 사드리고 다단계를 주변 지인한테 권유하고 가족들을 끌어들이고 그럴 노력을 할 시간에 차라리 본인이 할 수 있는 다른 곳에 다른 노력과 시간과 돈을 투자하시면은 뭘 노력하시더라도 다단계보다는 훨씬 돈이 잘 벌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길고도 긴 다단계의 추억 3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어디서도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